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곽경선입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사 대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영상 판독과 EMR 자동화 진단 보조 부분에서 AI 기반의 의료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간호, 의료기사, 행정직 등의 직무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산업의 전반 직무 변화와 의료복지 양극화및 원격 진료 등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쟁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AI 기반의 보건의료 산업 전환에 대한 노사 공동의 대응 방향을 연구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한 노사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AI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공정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X 산업전환의 시대에 노사 공동의 대응과 공정전환을 위한 보건의료 산업 노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안내드리는데 주차 필요하신 분께서는 차량 이용하신 분께서는 주차 반드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데스크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이영훈 제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선우재 조대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한병원협회 유경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노사 대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서길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립암센터 양환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국지방의료연합회 김영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산의료원 조준필 의료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녹색병원 임상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신대 보건병원 이태화 진료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료부원장님이십니다. 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워킹그룹 전문가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김창환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선우재 대화 4.0 포럼 여상태 기획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선우재 전문위원 손동희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고노믹스 백승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주호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원대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 박공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임원님들과 지역본부장님, 각 의료기관 담당자분들과 지부장님, 간부님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간담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의 축사를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선우재 조대엽 이사장님의 축사 순서입니다. 조대엽 이사장님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노동 현안 해결과 국가 미래 정책 수립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공정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지혜를 보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대엽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간단한 행사로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제목은 간담회인데 지금 큰 정책 대회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우리 김영훈 장관님 짬내시 굉장히 힘들 텐데 모셨는데 제가 미리 축사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의료 산업 노사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김영훈 장관님, 이영훈 차관님,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병원 측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산업의 AI 공정전환을 위한 워킹그룹을 이끌어가는 전문가 여러분과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신 노사발전재단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선우재 노동교육원이 한국 대화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노동비전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대화 레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우재는 새로운 대화의 패러다임을 대화 4.0이라고 당시에 명명을 했었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워킹그룹을 주도할 정책교수단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선우재의 정책교수단과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함께 보건의료산업 AI 공정전환을 위한 워킹그룹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자리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의 실험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워킹그룹과 정책교수단을 통한 새로운 대화 패러다임에 크게 공감을 하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기도 하고, 정책교수단을 꾸려왔던 저로서는 아주 각별한 감회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산업의 AI 공정전환의 과제가 보건의료산업 노사의 성과를 넘어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의 새롭고도 성공적인 실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화 패러다임의 몇 가지 방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이미 출현된 갈등을 수습하는 갈등 조정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사전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설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오늘날 노동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플랫폼 노동, AI 전환, 기후위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단기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난제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장기적인 합의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황의 합의가 현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 단위 노사정 협의, 업종별 협약, 기업 단위 대화 촉진 시스템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대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열린 대화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치 생방송 토론처럼 투명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하며 시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공공의 대화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보이는 민주주의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현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분배와 복지 논의의 중심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레짐은 노동과 임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복지 재정 조세, 돌봄, 주거, 미래 산업 전략까지 포괄하는 공동체 운영의 설계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의 이 같은 방향은 무엇보다도 21세기 사회적 대화가 단순히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정책 생산의 중심 축이 됨으로써 국가 운영 시스템을 협약 사회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까지 노사가 감당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도전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응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화의 패러다임을 통한 협약사회로의 전환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의 실험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성과로 축적되기를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 이어가기 전에요. 참석하신 분들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보건의료노조의 자문위원이십니다. 김종진 유니언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축사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의아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워낙에 노동조합이 어떤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자료집이 엄청 굵게 나가는데 브로셔 한 장밖에 없다고 지금 다들 의아해 계시는데요. 브로셔 열면은 QR코드 있습니다. 그 QR코드 찍으시면 자료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렇게 트렌드를 앞장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축사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병원협회 67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의료 공공성과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AX 디지털 대전환기 속에서도 특유의 섬세함과 강력한 소통의 리더십으로 병원계의 중심을 잡아주실 대한병원협회 유경아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회장 유경하입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또 함께해 주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네, AI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 기술이 개발이 되고 로봇 수술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업입니다. 환자를 돌보고 또 생명을 지키는 이 의료의 본질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혁신이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우리 의료진이 좀 더 환자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돕는 형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노사 공동 대응 또 공정 전환이라는 주제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병원협회도 이런 그 의료 현장의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의료 인력, 병원 그리고 환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가 이런 AI 기술 혁신이 어떤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2 합의에 당시 노정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 주신 주역이십니다. 보건복지부 이영훈 제2차관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청 간담회라고 해서 왔는데 전진대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보건의료 산업 노사대표 초청 간담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희선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님과 노사대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챗 GPT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학적 치료 효과 및 의학계 연구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한편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은 의료기관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또 병원 경영에 있어서 인력 투입을 줄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영상 판독, 전자의무 기록 자동화, 진단 보조 등 AI 기반 의료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행정직 등 보건의료 산업 전반의 직무와 업무 수행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산업 전환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AX 산업 전환의 시기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어느 일방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 노사정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의료 AI 기술 발전과 공정 전환에 대해 보건의료 현장의 노사 공동 논의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케어 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보건의료 노동자 및 의료기관 모두에게 이로운 인공지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의료 산업 노사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기 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의 가치를 둔 정책은 삶에서부터 나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간담회를 축하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상생의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아마도 왜 장관이 맨 마지막에 인사를 하나? 노사정 순서로 하자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조대엽 이사장님이네요. 이제 이사장님의 앞에 인사말 겸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듣고 노사 대표들의 또 당사자들의 또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건가요?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대엽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오늘이 비로소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닻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뭐 다 아는 일들이지만 삼성전자 일도 있었고, 근데 저한테 큰 일 중에 하나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1년 전 이맘때 경부선 어디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IAEA로 114차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알아봤다기보다는 삼성전자 문제는 이미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 특히 G7 노동장관님들도 삼성전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제가 ILO 사무총장께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여쭤봤을 때 한국이 하면 된다. 한국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단 말인가. 네.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청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걸어놓으셨는데,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가 왔는데요. 보건의료노사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표준이 되고 그것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그 역사적 현장에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엊그젠가요? 칼 플레이 교수를 비롯해서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 또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AI 시대, 인간과 AI에 들어간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 플레이 교수와 대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플레이 교수의 논지는 이런 거죠. 기술의 진보가 결국 인류에게 도움을 준다 손 치더라도 그 전환기 과정에 고통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저항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또는 불평등한,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래는 기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이고 정치이고 노동이고 참여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환기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하는 말로 낡은 것은 무너져 내렸는데 새 것이 등장하지 않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우리의 생각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노사가, 당사자들이 기술 혁신에 따른 변화를 느끼고 감내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길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갔다 오는 길에 또 독일을 잠시 들렀습니다. 아까 조대엽 이사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사회제약 대화 4.0, 이미 10년 전에 독일은 산업 4.0 또 노동 4.0이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는데, 오늘 여기 자료 보니까 교수님도 질문을 하네요. 중요한 건 질문을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모으는 과정이 바로 녹서와 백서를 만드는 과정인데, 어쩌면 그런 독일의 선례들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이 간담회가 어쩌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기술 혁신에 조응하는, 사회를 혁신시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 우리 모든 예비 환자로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우리 모든 예비 환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결과가 존엄한 나의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는 보건의료노사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사 정의, 이러한 전환의 시기를 디스토피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인간을 위한 기술혁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여는 그 첫 장은 오늘이라고 생각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지 QR코드가 잠시 안 됐는데요.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무처장인데요. 제가 너무 싼 월간 정액을 끊어서 잠시 중단돼서 다시 지금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는 사무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면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면 다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노사 대표자분들의 인사 말씀을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석일준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원장 석일준입니다.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김영원 고용노동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궁금증이 풀렸는데 이상하다, 축사가 어째 좀 장관님부터 이렇게 차관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AX 산업 전환 시대에 또 공정자원과 노사 대표들을 위한 그 간담회다 보니까 아마 방점을 거기다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원 고용노동부 장관님, 또 이영원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 또 선우재 이사장, 교대협 선우재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최초의 여성 대한병원의회 회장님 유경아 회장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희선 전국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가 AX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또 공정 전환을 위해서 마련된 노사 대표 간담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마 뭐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모든 의료계 또 모든 산업계가 다 이 부분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원들의 공감과 또 참여를 같이 얻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료실의 향상이라든가 또 그 운영에 분명히 질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전에 김명훈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고용의 보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필요한데 아마 이 노사원 대표의 간담회가 그런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중앙의료원도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실무자에게 축사 순서를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맞다고 계속 얘기해서 이제서 그 큰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국립암센터 양한관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낙 순서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눌 저희들의 그동안의 노력도 함께 조금 정리해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나저나 저 몇 분 얘기해도 됩니까? 장관님보다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AI 하면은 사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크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보건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때 AI에 관한 보건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소개가 있었지만은 결국 환자를 치료에 관한 그런 AI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 환자의 데이터가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국립암센터는 그동안에 암 환자 데이터가 있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AI의 적용은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이 프랙티스라고 할까요? 환자의 생명을 더 향상시키는 분야가 그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여기 이제 각 기관 분들도 오셨지만은 우선은 AI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각 분야의 AI 분야의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량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야 중에 예를 들면은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위암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응용하냐면 수술할 때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잘못 들어가면 피를 나게 하겠죠. 그 경험이 많을수록 그 부분은 잘 피를 안 내고 할 겁니다.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AI고 또 수술이 끝나면 잘 끝났는지 충분히 암 부분을 제거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또 AI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이나 이런 환경에 어떻게 AI를 응용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르시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좀 공부를 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한성일 지부장과 계속 우리가 회의하는 거가 체열하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근골계 문제가 생겨 계속해서 체열실에서는 하루에 100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센서를 이용하거나 AI 데이터가 모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면은 잠깐 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선 와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무슨 AI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이 탑다운으로 AI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다음 달에 지금 모집하는데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하면은 우리 환경이 노동 환경이 또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를 이렇게 제안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연구비를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사 말씀은 이런 노력을 서로 기관 간에 좀 더 자주 이렇게 나누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리가 큰 우리에게 보람이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대표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전국 지방의료연합회 김영환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전국에는 지방의료원이 35개가 있답니다. 예, 서울의료원, 대구, 부산, 인천 큰 도시에도 있고 또 저 아래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물론 서산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우리 장관님, 또 차관님, 또 우리 그 병원협회 회장님, 그 사이에 쏙 박혀 있는 우리 최인선 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두루두루 좀 반갑습니다. 예. 이미 이제 우리 AI가 이 친구들이 이미 우리 의료 현장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시면 다 아실 겁니다. 진료 현장 저희들 PET 하면은 벌써 어시스트를 충분히 쓰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 현장에서도 이미 이 친구들이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충남에 서해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2개의 정말 섬다운 섬, 육지하고 연결돼 안 되는 섬.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오신 분은 이걸 갖다 개발 대상 도서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3,000여 분의 주민이 계셔요. 근데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우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인데 연세도 드셨고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저희 AI 양께서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것인데 AI를 기반으로 한 네이버 케어콜 시스템이라는 것을 벌써 저희 서산의료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으로 갈수록 의료진을 비롯해서 우리 일하는 병원 식구들이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난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진료의 보조자 역할로다가 AI 기술은 달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35개 지방의료원에도 요새 AI 플랫폼
그 채라고 할까요? 그 회사 그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중심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AI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딱하더라도 중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각 병원에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정말 제일 좋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잘 선택하는 귀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에 있는 모든 우리 12,000명 그 직원들은 대한민국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시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소통과 발전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현재는 경기도 의료원 수장으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헌신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의료원 이필수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그 보건의료 산업 노사대표 초청 간담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해 주시고 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이용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 그리고 또 우리 조대엽 사단법인 선우재 이사장님, 그리고 최초 여성 병원협회 회장이신 유영아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희선 보건의료 산업노조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 정도 사실 민간의료 쪽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이제 경기도 의료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공공의료를 접하게 됐는데요. 참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항상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의료가 얼마큼 소중하고 대한민국 의료에서 공공의료 가치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 디지털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 여러 가지 토론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를테면 하이패스라든가 인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키오스크로 인해서 그 식당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일자리를 잃고 앞으로 AI라든가 디지털 기술 혁신이 됨에 따라서 사실 고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특히나 우리 보건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사실 저희들이 의료 현장에서 지금 진단 보조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상 판독이라든가 행정 업무 자동화도 하고 환자 안전 관련된 많은 프로세스들이 AI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을 살피고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워킹그룹의 방향성은 우리 노사정이 함께 고민을 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이 감축이라든가 일자리 감소라기보다는 저는 이 어떻게 보면 효율화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이득들은 결국은 그 근로조건의 개선, 그런 또 환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개선, 그리고 공공의료가 지속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노사정을 통해서 풀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지금 이제 경기도 의료원장 온 지 20개월 돼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가져주신 우리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조 지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을 이끌고 계십니다. 의료 공공성과 평등 의료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서울 녹색병원 임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 청해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녹색병원장 임상혁입니다. 축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축서를 썼고 그거 읽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QR 자료집이어서 핸드폰을 꺼내고 안경을 벗고 글자를 키우고 이러고 축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소신껏 얘기할까 그래서 소신껏 얘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의료 산업에서의 AI는
제조업의 AI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지식 산업이고요. 또 사람을 대하는 산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의 불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쟁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축사에도 썼지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영리화로 갈 거냐, AI 도입으로 더 영리화로 갈 거냐, 아니면 AI 도입으로 더 공익성을 강화시킬 거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 고민이 없는 것 같긴 하죠.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활동하고 이러면 정말 제도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바뀌었던 경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별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AI 산업이 영리화로 갈 거냐 아니면 공익성을 강화할 거냐라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로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산재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산재 사망이 엄청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생태가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통령님이 탈모보다도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탈모 이거 의료보험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아마 무너진 의료 생태계들을 보완하는 데 앞장을 설 겁니다. 아까 우리 유경명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AI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되는 AI가 어떤 거예요?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얼마인지 아시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되죠. 그죠? 보험입니까? 아니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로봇 수술하면 의사들이 인센티브 받습니다. 로봇 수술을 권하게 돼 있죠. 이런 영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환자 한 명의 그리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인간으로의 존엄을 지키면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돌봄을 받고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기 워킹그룹에 제가 미약하게나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와 원천대산 집단교섭 성사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9만 조합원의 선봉에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입니다. 먼저 굉장히 바쁘실 텐데 지금 지역 순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문 장관님,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신 이형훈 차관님, 작년에 정말 힘든 시기에 저희랑 7.2 노정 합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요. 또 많은 우리 대한병원협회 유경아 협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노사 대표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임상혁 원장님과 이필수 경기도 의료원장님은 저희 워킹그룹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순회 간담회를 돌면서 AI와 산업전환,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아틀라스가 들어오면서 노동이 대체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회 간담회를 돌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얼마만큼 AI가 들어오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또 우리 조합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현장 조합원님들은 AI 도입과 관련해서 아직은 그렇게 깊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봇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무 수납에서 키오스크로 지금 사람이 대체되는 부분이라든지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저도 이제 세미나를 한두 번 다는 못 들었고요. 들었을 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미래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사가 함께 워킹그룹을 준비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강의도 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노사간담 초청 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산업에 있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그걸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러한 AI 발전으로 인해서 방금 임상혁 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비용이 더 높아져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자에게 이런 AI 발전이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보건의료 산업의 노사 대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 더욱 뜻깊게 해주실 우리 백강렬 박사님의 강의 그리고 박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앞으로 이런 고민들이 더욱 진지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극복하고 항상 저희가 지금도 많은 지부들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섭할 때마다 노사 상생, 신뢰와 소통으로 더 자주 만나자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소통하고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와 인사 말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